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니까 1시간 2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6분가량 늘어난 시간이라고 하죠.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이주 등으로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시간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4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대문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20억 규모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3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용문 전통시장 120m 구간에 아케이드 설치가 추진됩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위례 트램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개 정거장에 모두 열량이 오가며 상권 연계와 환승 체계 마련은 숙제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은 소상공인들에게 70만 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 자금을 지원한다고 결정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두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지급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품권과 융자로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름도 서울 자영업자 생존 자금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융자 지원일 경우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될 수 있는 만큼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올해 2월 29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흥업소와 도박, 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전체의 72%, 41만 명 상당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자체별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천구의 경우 골목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곳인데요. 네.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중구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휴업 권고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휴업 일수당 1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송파구의 경우에는 이 구 소유시설에 세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자치구들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와 같은 6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로써 서울은 11일째 신규 확진자가 3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명 늘어 1,70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고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90명 증가해 모두 8,501명입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 수는 1,023명으로 같은 시간 기준 전날보다 2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서대문구가 일명 코로나19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20억 규모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긴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소위 코로나19 예산으로 불리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재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및 피해 중소상인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정부 서울시 추경에 대응하는 매칭 사업비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226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됐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비 부담금도 미리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편성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3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서대문 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1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2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긴급 지원한 데 있는 원활한 온라인 강의를 위해 관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선 인터넷 통신망 구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는 일정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자율휴업한 다중이용시설과 학원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일 기준으로 서대문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이 중 13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의 끝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낀 만큼 향후 의정활동도 경제 충격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에 고마움을 전하는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또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아울러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여전히 방역을 우선순위로 외부 유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내부 확산 억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초반의 큰 충격보다 그 뒤로 서서히 밀려오는 파도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실제 상황보다 조금 더 강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틈새도 소홀히 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10대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는 6월 새 의장단 구성을 앞둔 가운데 10대 의회 후반기는 경제 활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하는 휴직수당입니다. 대상은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나 건설, 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입니다. 제조, 건설, 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4명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 전통시장 120m 구간에 아케이드 설치가 추진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사업은 올해 안에 끝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 전통시장입니다. 용산구는 이 시장에 길이 120m, 너비 6m, 높이 10m의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국비 60%, 구비 20%, 시비 15%, 상인 자부담 5%입니다.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구간의 상인들은 조만간 자부담금 5천만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원래 10%인데 5%는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5%는 우리 저기 상인들이 부담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비나 눈보라가 와도 장사를 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남은 과제는 건물주들의 협의 여부입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선 해당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천진 용산구의원은 집행부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요청을 8월까지 마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군은 앞으로 공청회를 열고 건물주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낙찰 차약도 사업에 투입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문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오는 12월 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위례 트램의 노선과 열차 운영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트램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주민공청회. 서울시는 위례 트램의 노선 계획과 열차 운행 시간 등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위례 트램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을 잇는 4.7km의 본선과 창곡천에서 8호선 추가역을 잇는 0.7km의 지선으로 조성됩니다. 노선에는 모두 12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차량기지는 마천역 인근 녹지대 지하에 건립됩니다. 지하로 차량기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최대한 준용해서 지하로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차 운영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5개 모듈로 구성된 트램 열차 10개가 편성됩니다. 러시아워 기준 본선의 배차 간격은 5분에서 7.5분, 지선은 15분으로 계획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선의 경우 추후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지선만 따로 셔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본선 2대 가면 지선 1대 가는 이런 형태의 방식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서 서울시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설계와 착공 단계를 밟아 오는 2024년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트램 기본계획안 발표, 노선과 정거장 위치 등의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상권 연계와 환승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트램과 트랜짓몰의 연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트랜짓몰이 트램을 겨냥해 조성된 상가 지역인 만큼 미관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트랜짓몰이란 게 이제 대중교통과 보행자 그리고 주변의 상업시설까지도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나아가 트랜짓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떤 식으로 특성화할 것인가 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서울시는 송파구와 하남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지역에 특히 상가나 이런 활성화와 또 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파구나 또 하남 성남시하고도 지금 같이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돼야 될 문제 같은데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은 5호선과 8호선, 위례 신사선과의 최적화된 환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활한 환승을 위해서 어떤 환승 체계, 지하로 이어준다던가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 거리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의 경우 빠른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환승 체계에 대해선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장지천과 창곡천 복합교량 건설과 트램 조기 착공 등 다양한 주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최고 19층 높이 아파트 등 모두 2,40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4년 후인 2024년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의 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착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의 특성을 살려 18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신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골목길이 공존하는 모델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백사마을에는 1,900세대 공동주택과 480세대 임대주택 등 모두 2,4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이주자도 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주민 대표회의 측은 천여 세대 가운데 70% 주민이 마을을 떠났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기 이주를 실시해 서울시 산하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 해제돼서 이제 분양하고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주거지 보존 지역에 임대 주택을 짓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돼서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내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2년 착공한 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7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7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건은 수사 의뢰하고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나머지 85건은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와 조치를 살펴보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과 국외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전국의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어 온 공유지 운동. 서울에서는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공유지 내 시설물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공유지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일명 경의선 공유지입니다. 카페와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돼 왔던 일부 목조 시설물이 철거됐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지 운동을 펼쳐온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10년 심정이 사나워서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또 비켜 설레는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한 이유는 소송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반환과 관련해 3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의 소송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공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8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숙고 끝에 시민단체는 공유지 내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공간에서 물러나냐 아니면 계속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 고민도 사실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한편 공유지 내 시설물들은 이달 말까지 전부 철거될 예정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서울시가 한남 근린공원의 시립공원화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해당 부지는 토지보상비 3,400억 원에 대한 부담 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용도가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어제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고하면서 공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용산구가 지난해 항측 판독 결과와 다른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축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잦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중랑구가 6월 말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시행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포함해 총 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상봉터미널과 망우본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구는 정비 공사와 함께 해당 하수시설물 파손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가 청년과 장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서대문구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은평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26세 이상 61세 이하 주민이 교육 대상이며 일종 대형 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생들은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열흘간 합숙 훈련을 받고 이후 마을버스 업체에서 15일 동안 현장 연수를 받게 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수료 이후 마을버스 업체의 취업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번 주말, 각 지자체도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하고 또 조심스럽게 꽃놀이도 열리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전망되는 이번 주말입니다. 야외 활동하시더라도 방역 대책은 스스로 잘 세우시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